가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보라님, 별놈이 현이문도 다 있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어떤 분이 좋은 말씀을 보내주셨을까요? 예. 송칠회님, 윤뚱 탄핵된대요. 올해 안에. 아유, 얼마나 좋을까. 조수님, 우리가 브라질 됐스. 노재팬님, 브라질 위기의 민주주의가 우리 처지가 같네요. 예. 참 우리가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이렇게 억울하게 수감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혀를 찾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이미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 브라질처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죠. 근데 참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또 맞아버렸네요. 자, 그렇지만 브라질 민중들은 다시 이 룰라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정도로 깨어있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브라질처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브라질보다 우리 못할 게 뭐가 있냐고. 그죠? 예. 자, 낚시광님, 일광 횟집 짱돌 단골이라며요. 예, 김보라님, 아침마다 이 각종 뉴스 방송에서 이 찍들과 싸우는 분이시라고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웬만한 그 내공 가지고는 싸우기 쉽지 않아요. 사실 저만 해도요, 이게 제가 약간 좀 멘탈이 좀 약한 건지,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건지, 이게 사실 싸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예, 오드리님, 김바순 여사는 유흥에 대해 잘 압니다. 송칠회님, 한동훈 내려온대용. 김기임님, 꿈이라도 좋아. 윤석열 탄핵됐으면. 자, 시방님, 브라질은 복귀에 한참 걸릴 겁니다. 우리가 그런 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망쳐놓은 게 워낙에 길다 보니까 이걸 바로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룰라 대통령이 뭐 용빼는 제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뭐, 예, 좀 우리가 지금 브라질 걱정할 때는 아니라서.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11일 법사위 의결 50억 클럽 특검 첫 곱이 넘는다. 예, 정확하게는요, 법사위 의결이 아니고요, 법사위 안건 소위, 법사위의 안건 소위에서 내일 의결이 됩니다. 자, 잠깐 이거 좀 고쳐볼게요. 법사위 안건 소위 의결입니다. 자, 이렇게 좀 고쳐볼게요. 예, 11일 법사위 안건 소위 의결 50억 클럽 특검 첫 곱이 넘는다. 자,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요? 이런 겁니다. 예. 지금 그 50억 클럽 특검법이 이 국회 법사위에 넘어가 있죠. 원래는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전체 그 국회의원의 60% 이상, 그러니까 180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패스트 트랙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5분의 3, 그러니까 5분의 3, 60%죠. 60%가 동의하면은 패스트 트랙이라 그래서 바로 법사위에서 상임위를 안 거치고 바로 본회의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전원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원래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합의를 했죠. 50억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을 바로
본회의로 가져온다. 근데 본회의로 가져온다고 해서 바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렇게 시간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뭐 최대 180일까지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걸쳐야 되는 건데, 자, 원래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정의당이 갑자기 파토를 놔버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50억 특검법이 본회의로 바로 갈 예정이었는데 법사위로 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법사위로 가게 되면 정말 하세월이다. 특히 이 법안심사 소위에 들어가게 됐는데 법안심사 소위 이게 참 통과시키기가 뭐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특히 이제 그 조정훈인가 이 사람이 그 파토를 걸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은 20대 국회 임기 안에 안 끝날 수도 있다. 21대 국회 임기 안에 안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폐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걱정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고비를 넘기는 넘었어요. 법안심사 소위에서 내일 이 50억 클럽 특검, 50억 특검 이 법안을 의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어가게 돼요. 이제 한 고비 넘긴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다시 패스트 트랙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패스트 트랙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이번에 그 진보당에서 한석을 차지했잖아요. 요 한석이 생각보다 큰 의미로 지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169석인데 이제 11명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기로는 조금 모자라요. 모자랐는데 이 진보당 한 명이 딱 붙어주게 되면 이게 상황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합디다. 그래서 다시 패스트 트랙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또 이 과정에서 정의당과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겠다는 건데, 자, 일단 그리고 일단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또 이제 다시 한번 그 상정이라든지 이런 걸 또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고비, 이게 그 법안의 법안의 무덤이라고 하는 데가 법안심사소위인데 이 법안심사소위를 넘어갔다는 건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해요. 솔직히. 아직까지 불안한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양향자가 배신을 때렸지만 권은희 의원이 또 그쪽에서 또 배신을 때렸어. 그러니까 1대1로 맞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석수를 계산해 보면은 181석 정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아슬아슬아슬. 그 다음에 이제 용해인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쯤 시도해 볼만 하다. 한두 표 정도의 이탈표라든지 기권표만 있으면 가능하겠다라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자, 여하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하나 제가 좀 짚어 볼게요. 자, 지금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50억 클럽 특검법이 일단은 내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원래는요, 이 국진당 쪽 애들이 끝까지 지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4월 6일 날 처음 심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국진당 애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정의당 법안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면 우리가 토론해 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했고, 그래서 명분상 정의당은 그래서 법사위로 넘긴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막상 법사위로 넘어오니까 이 국진당 애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갑자기 배짱을 내밀면서 심사를 못하겠다라고 들어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4월 6일 날 심사가 시작돼야 되는데 국진당 의원들이 저는 퇴장을 해버렸어요. 퇴장했다고 뭐 회의를 안 했느냐? 그래도 회의는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그냥 회의를 해버린 거야, 그냥 쭉. 그래서 4월 10일, 그러니까 어제죠, 오늘이죠. 축조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이제 법안을 조문으로 만드는 작업을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축조 심사를 마쳤어요. 법안의 조문들을 만들고 또 고칠 건 다 고치고, 그래서 이게 내일 의결되는 겁니다. 이게 법사위 의결이 아니고 정확히는 이것도 조금 고쳐야겠네요. 법사위 법안 소위의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시 한번 자. 50억 클럭 특검법이 내일 법안 소위에서 의결이 될 계획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보면 국진당 의원들이 내일도 불참하거나 들어왔다가 퇴장하거나 아니면 내일 깽판을 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깽판 칠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의결을 못하게 하려고 아마 생쇼를 할 거예요. 그래야지 법안 소위에서 생쇼를 하고 난리를 떨어야지, 그래야지 법사위에 올라가 가지고 시간을 끄는 명분이 되거든. 그러니까 법안 소위 의결을 깽판을 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열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상황을 보자면은 이 50억 클럭 특검법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일 걱정한 것은 이 법안 심사 소위에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릴까, 묵힐까봐 제일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그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보면은 상황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내일 의결이 되고 법사위원회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어떻게든 간에 패스트 트랙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생기게 됩니다. 자, 이 패스트 트랙을 돌리는 방법은 뭐 일단은 180명 또는 그 법사위에서 5분의 3 이상이어야 되는데 법사위 5분의 3은 그 조정훈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이 본회의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의석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50억 클럭 특검법이 이게 패스트 트랙이 된다고 해서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180일 걸린대요. 그러니까 진짜 하세월이죠. 벌써 이것대로 이거 지금 이게 된다 하더라도 벌써 이게 한 5달 정도 묵히는 게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방식으로 했던 것보다 비하면은 시간을 상당히 많이 소모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 패스트 트랙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도 윤석열은 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거부할 거예요.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뭐 명분은 그거겠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다시 거부를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50억 특검법을 거부하는 순간 이것도 또 다른 탄핵의 명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거부하는 순간에 지지율이 또 한 번 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산 넘어 산이죠. 산 넘어 산인데 그래도 하나씩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죠. 네. 일단 조작검찰님 좋은 방향으로 시작되어 보자 라고 하셨고요. 순데렐라님 지금 이제 열받으신 것 같아. 수박, 정의당, 검찰 한편이라고 하셨네요. 오드리님 영빈관 옮길 거야. 결과는 처참이라고 하셨네요. 영혼을 팔아라님 우리나라 정치는 구제불능인가? 아유 그러게요. 자 지금 이 채팅창에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지금 싱글레이어님 테디 누나 예쁘면 누나 이게 뭐예요 지금? 예 참 뭐. 자, 온리민주당님, 장 기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네요. 예,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유, 왜 이렇게 그동안 안 오셨습니까?
가져와 주십시오. 네. 자, 이 50억 클럽 특검 이렇게 차근차근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되는 와중에서 이 국진당 쪽 의원들은 계속해서 파토를 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세 사람은, 한 사람은 정점식 의원, 한 사람은 유상범, 한 사람은 전주혜입니다. 법안심사소위에 소속되어 있는 국진당 국회의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50억 특검법 심사를 거부하고 나가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협의 없이 이렇게 뭐 통과시켰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기동민 의원, 지금 법사위 간사로 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번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의당이 된 의견으로 국한을 시킨다면, 심사를 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해놓고서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 왜 바뀌었을까? 라고 이렇게 질타를 했어요. 아니 뭐 뻔하지. 솔직히 바뀌는 게 뭐 눈에 보였지. 이 국진당 애들은 정의당을 꼬셔가지고 정의당이 자기들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법사위로만 넘겨주면 지들이 어쨌든 여기서 꾹 눌러가지고 폐기시킬 거다. 시간을 끌어서 결국 폐기시킬 거다라는 작전을 세워둔 상태였죠. 따라서 법사위에 보내겠다라고 그 정의당 의원들이 결정한 것 자체가 틀린 거였어요. 뭐 정의당은 국진당에서 저렇게 전향적으로 나오는데 법사위 가지 뭐 라는 식으로 명분을 들이댔는데 사실 누가 봐도 속는 걸 뻔히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속일 거라고 알고 있었잖아. 정의당 애들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속는 척 한 거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렸으니까 들어준 거지. 사실상 속은 거 아니에요. 속는 척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우여곡절을 또 겪고 있어요. 50억 특검이. 근데 이 정의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지는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여론 자체가 되게 안 좋아요. 정의당 국회의원들 어디 행사 가면요, 욕먹기 바쁘답니다. 그래서 정의당 국회의원들 행사를 잘 안 간대요, 요즘에. 가면 욕먹으니까. 다짜고짜 와가지고 왜 50억 특검 안 하냐, 왜 김건희 특검 안 하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겠지 뭐. 특히 심상정 의원하고 장혜영 의원이 좀 많이 겨냥이 되나 봐요. 장혜영 의원이 마포 쪽에 출마하려고 지금 지역구 활동을 좀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역구 활동을 할 때마다 번번이 이렇게 항의를 당한다고 합니다. 뭐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 어딜 가든 간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당도 언제까지 50억 특검을 거부하고 이렇게 모른 척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정의당이요, 검찰에 물린 게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배진교 의원은 뭐 뭘로 물려 있고, 이정미 의원은 또 뭘로 물렸고, 심상정은 뭘로 물렸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들이 떠돌아요. 뭐 장혜영은 또 뭐가 있고, 이런 얘기 떠돕니다. 이게 소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지금 정의당의 태도를 보면은 물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좀 전까지 민주당하고 이 법 통과시키겠다고, 특검법 통과시키겠다고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획 입장 바꿔가지고 특검 법사위로 넘기겠다라고 입장 바꾸는 거 보면은 그거 뭔가 물린 게 있으니까, 아니면 물린 게 아니면 뭔가 떡고물을 건네 받았으니까 저러는 거다라는 생각, 뭐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정의당이 계속해서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가려고 그래도 정의당이 협조를 해주면 되게 쉽게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요 되게 좀 우여곡절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참 이게 참 난감한 거죠 사실은. 네. 자, 그 참 저로서 참 답답해요. 아마 정의당이 마지막까지 협조 안 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물린 게 있으면 협조할 수 없지 않겠느냐. 아무리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물려 있다면, 그래서 그 이해관계에서 뭔가 확실한 뭔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특히 만약에 검찰에 물려 있다면 특검법 자체를 협조할 수조차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정의당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막판에 가서 협조를 한다면 검찰에 물린 게 있다라는 그런 소문은 억측인 거고, 마지막까지 협조를 안 한다면은 검찰에 물린 게 있다라는 게 사실인 거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정의당 내부에서 지금 떠도는 얘기가 진보당이 원내에 진출을 하면서 정의당으로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누가 보더라도 진보정당 정의당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 생긴 거잖아요. 하나 생기니까 자기들로서도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이 진보당하고 정의당하고 이렇게 선명하게 이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걸 보여질 때마다 선거에서 정의당 표 떨어지는 소리도 같이 들린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 이 진보당의 원내 진출이 어떻게 돼 보면은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검찰한테 물린 게 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진보당이 있든가 말든가 정의당은 아마 하기 힘들 겁니다. 자, 조수님, 상정아 그냥 국힘 당적으로 바꿔라 라고 하셨고요. 영님, 정의당 도움이 안 되네 라고 하셨습니다. 없어져야 할 당이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임재님, 선거의 1등 공신 상정이 박경환님, 물린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시방님, 정의당 아니었으면 대선에 이겼을 거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네 길냥아비님, 정의당은 중대 선거구 믿는 거겠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중대 선거구가 된다고 해서도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정의당이 의석 얻기는 힘들 겁니다. 당장 뭐 호남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요, 정의당한테 표 안 올걸요. 아마 이제 그 자리를 진보당이 차지할걸요, 오히려. 중대 선거구로 간다고 하더라도, 중대 선거구로 굳이 만들어도 정의당이 만든다 하더라도 그 혜택은 기본소득당이나 진보당이 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되게 커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의당이 아마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냐. 그 위기감을 느끼니까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달라지면 좋겠죠. 예. 정의당이 요즘 이태원 참사 시청 분향소에서 이정미 연설 등 공들이는 중이라고요. 예. 자주 나타난다고. 아니, 지금 50억 특검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어디를 가는 거야. 참. 그러니까 연불보다 제밥이라 그러더니 정말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 그런 자들 같네요. 자, 킹썬님,
심상정 이미지 너무 안 좋아져서 살아남기 힘들겠어요. 예. 심상정 의원 지역구에 우리 김성회 씨가 나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김성회, 예. 열린민주당에도 있었고요. 또 지금 민주당에서 부대변인도 했던 김성회 씨. 김성회 씨가 지금 방송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고향 쪽으로, 고향 갑으로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 연고가 있으시다든지 지인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김성애 씨한테 연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김성애 평론가가 글쎄 뭐 그동안 뭐 우리 활동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뭐 좀 나름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김성애 같은 분이 좀 이렇게 잘 됐으면 합니다. 뭐 김성애 씨가 심상정을 꺾고 당선되는 모습도 꼭 볼만하겠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요 오늘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참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얘기 한 가지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일광 얘기 있죠. 일광. 어제 뭐 더 탐사해서 엊그제 그 일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SNS에 글을 안 올린 것 때문에 지금 한 난리가 났죠. 뭐 하태경 의원이 뭐 씹고 뜯고 묻고 물고 하는데, 자,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제가 오늘 마지막 순서, 그러니까